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CNN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음성 인식이나 또는 어떤 이미지 처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하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미지를 학습한다든가 또는 어떤 문자를 인식한다든가 할 때 많이 쓰이는 기법인 CNN에 대해서 이번 영상은 다루고자 합니다. CNN 또는 우리말로는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합성곱 신경망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우리가 활용되는 분야를 보면요, 시각적 이미지 분석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인공신경망의 하나의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입력된 이미지로부터 어떤 피처를 추출합니다. 특징을 추출해서 이것이 어떤 클래스에 할당할 수 있는지 분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이미지로부터 특징을 추출해서 입력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클래스를 분류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비디오 인식한다든가 추천 시스템, 의료 이미지 분석 이런 것들에도 바로 이 CNN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최근에 이 뉴스 사이트에 보시면 홈런 영상 같은 것들을 쭉 찾아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아마 CNN으로 추정을 해서 홈런 장면만 스트리밍분에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림들, 이미지 많지 않습니까? 강아지 그림과 고양이 그림이 있으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모두 합습해 놓고 어떤 새로운 그림이 왔을 때 이것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할 때 바로 이럴 때도 합성곱 신경망 CNN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CNN은 보면요, 이렇게 피처, 특징을 추출해서 학습을 하는 단계와 그 다음 분류를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요, 이런 이미지를 컨볼루션과 렐로 펑션을 갖고 이렇게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풀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풀링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출력된 값을 가지고 다시 어떤 채널 수를 유지하면서 입력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게끔 풀링이라는 거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 갑니다. 그 다음에 플래튼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플래튼이란 것은 우리 어떤 합성곱 신경망을 학습을 하고 나면 그 출력물이 어떤 매트릭스 형태, 행렬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인공신경망에 적용할 수 있게 그냥 쫙 일렬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완전 연결망을 통해 맨 마지막에 렐로 펑션이 아닌 소프트맥스 펑션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최종 분류를 하는, 이것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최종 분류를 하는 이런 클래시피케이션의 단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요, 바로 이 렐로 펑션이라는 펑션을 쓰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땐 소프트맥스라는 펑션을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개념, 컨셉을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ANN을 생각해보면 이미지 전체를 하나의 데이터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로 입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미지 자체를. 이미지가 사실 RBG 값일 텐데 그 RBG 값을 숫자로 바꾸어서 쭉 나열하면 얼마든지 데이터로 입력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미지의 특성을 잘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미지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왜곡된 경우에는 이게 다 그냥 숫자로만 되어 있고 어떤 이미지의 상하 좌우 간에 어떤 그런 경향성, 어떤 형상을 학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여기 데이터의 형상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제가 기술에 놓았습니다. 자, 합성곱 컨볼루셔널 이란 뜻은요, 어쨌든 우리가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산을 하고 변환을 하고 연산하는 이러한 것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를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처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좀 왜곡되더라도 부분적 특성을 추출해서 올바른 특징을 내겠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자동차 전체를 한꺼번에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쪼개서
쪼개서 여기 자동차 본네트 있는 데고 바퀴 있는 데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미지의 특성을 추출한다. 이게 합성곱 신경망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의 것은 기존의 인공신경망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래 부분은 CN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존의 신경망 보십시오. 여기 아핀, 렐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요 아핀 계층이란 건 완전 연결된, 뉴런이 완전 연결된 계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 자체가 완전 연결하고 렐로 펑션, 망 자체가 완전 연결되고 렐로 펑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 펑션으로 어떤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루게 된다. 이게 기존의 망이라고 한다면 CNN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합성곱 계층, 컨볼루셔널 레이어와 풀링 레이어가 추가가 됐다. 자, 여기 렐로 펑션까지는 똑같은데요. 여기에 합성곱, 풀링, 합성곱, 풀링 이렇게 됩니다. 합성곱, 풀링이 생략될 수도 있다. 생략될 수도 있다. 맨 마지막엔 여전히 똑같습니다. 완전 연결망에서 마지막에는 소프트맥스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가 합성곱은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 구조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fully connected 부분이 있고 convolutional part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convolutional 하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어떤 합성곱 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렐로 레이어, 어떤 이 활성화 함수 렐로 펑션이 여기가 구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풀링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풀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드랍아웃. 이번 영상에서 이제 드랍아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여기 하나의 세트가 되고요. 다시 또 이렇게 가서 또 하나의 세트가 되고 가는데 이번엔 풀링이 생략됐죠? 풀링이 생략되고 풀링이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로우 레벨 피처, 미드 레벨, 하이 레벨 피처들을 이렇게 가져오고 마지막에는 우리 결국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풀리 커넥티드, 전부 다 커넥티드 해서 마지막에는 뭘로? 소프트맥스 펑션으로. 그러니까 학습을 할 때는 합성곱층에서는 렐로 펑션을 활용을 하고요. 마지막에 분류할 때는 소프트맥스 펑션을 쓴다. 아웃풋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합성곱 연산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합성곱에서 연산은 우리가 어떤 마스크 또는 필터라는 것을 활용해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필터, 마스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2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2차원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필터라고도 하고 마스크 또는 커널이라고도 합니다. 윈도우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해 가면서 연산을 하는데 그때 대응하는 원소끼리 곱해서 그 총합을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입력 데이터가 이런 4x4의 4행사열의 인풋 데이터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고요. 우리 마스크가 이렇게 3x3의 3행3열의 행렬로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0 플러스 3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이게 뭘까요? 0 곱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2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0 곱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2. 이 연산을 하면 이것이 15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한 칸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마찬가지로 연산해서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칸 아래로 내려와서 이 부분과 연산을 해서 6. 또 한 칸 오른쪽으로 가서 이 부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산을 해서 15, 16, 6, 15의 2바이 2 행렬의 아웃풋을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요게 입력 값이거든요. 입력 데이터입니다. 입력. 요게 마스크 또는 필터. 요게 이제 아웃풋이 되겠죠. 그죠? 근데 입력이 4행4열이고 이때 3행3열의 어떤 필터가 있을 땐 2행2열이.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합성곱이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 번 반복이 일어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요 사이즈가 쪼그라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는 것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패딩이란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렇게 연산했다라고 가정해 보고요. 15, 16, 6, 15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필터가 적용됐죠. 요까지 우리가 방금 연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에 바이어스를 반영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이어스의 반영은 우리가 마치 어떤 가중합을 구할 때 웨이트 자체가 이렇게 필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바이어스는 마치 절편을 더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이어스는 말이죠. 딱 하나의 값으로 존재합니다. 행렬이 아닌 하나의 값으로 존재하게 되겠고 그 하나의 값을 모두 다 더해서 출력 값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 연결 신경망에서도 매개 변수, 어떤 편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편향을, 바이어스를 학습을 시키는 매개 변수가 바로 요 바이어스에 대한 하나의 값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학습이 CNN을 통해서 학습이 거듭되면 될수록 필터의 원소값과 편향이 항상 갱신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어떤 말씀 드렸죠?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이 합성 곱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될수록 출력의 사이즈는 점점 쪼그라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바로 패딩 처리란 걸 하는 거예요. 패딩이란 건 뭡니까? 어떤 이렇게 보완제 같은 거잖아요. 왜 여러분들 겨울에 두툼한 옷, 그걸 패딩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보충제를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합성곱 연산을 수행하기 전에 입력 데이터 주변을 특정값, 주로 0을 씁니다. 제로 패딩을 채운다. 그래서 여기 원래는 우리가 인풋 데이터가 4x4였지만 패딩은 한 칸씩,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좌우를 한 칸씩만 넣게 되면 6x6의 행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터를 다시 적용하겠죠. 필터가 3x3 필터 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요걸 대상으로 이렇게 연산하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맞습니까? 그러니까 4개의 값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까지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4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x4의 행렬이 출력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입력 데이터가 4x4였는데 주변에 0을 쫙 추가해서 필터를 곱하더라도 마치 입력의 사이즈와 동일한 4x4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왜?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합성할 때는 하나밖에 안 남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연산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네. 하나만 해볼까요? 요거랑 요 필터를 대입하면 요거 다 0이니까 계산할 필요 없겠고요. 여기는 1 곱하기 1, 2 곱하기 2해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2, 5가 되겠고 여기 다 0이니까 볼 거 없고요. 1 곱하기 2에서 2 되겠죠. 그죠?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2에서 7, 요 7 값을 여기에 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거 해보죠. 3의 값은 요 연산과 요 값을 합성곱을 구하면 아마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딩까지 했다. 자, 패딩 왜 하냐? 왜 하는지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딩 왜 하냐? 출력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서 꼭 패딩 하나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춰주기 위해서 이 필터의 크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패딩은 꼭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스트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필터를 적용하는 위치의 간격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한 칸씩 갔죠? 예, 한 칸. 또 한 칸씩 갔죠? 한 칸씩 가면 이건 스트라이드가 1입니다. 1. 그쵸? 만일 여기서 스트라이드를 2로 한다라면 윈도우를 2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한 칸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2칸 이동해서 요것과 연산한다. 스트라이드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2칸이 가겠죠? 2칸이 갑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엔. 그러니까 3x3 행렬과 스트라이드 2로 가게 되면 얘 또한 3x3의 행렬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터의 크기와 스트라이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출력된 값의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출력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 크기 보면요. 여기에 보면
출력이니까 output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OHOW라고 쓰고 있죠. 이거 H는 height, 높이를 의미하고요. W는 너비, width를 의미하게 됩니다. 요거는 height 이렇게 이야기하겠고요. 입력 같은 경우에 HW로 명시하고 필터 FHW, output OHW 이렇게 가져가고요. 패딩 있겠죠? 패딩을 1만 더한다.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좌우 하나씩만 더하게 되는 거고요. 스트라이드 크기가 어떻게 가져가느냐죠. 자, 그러면 이 연산식이 나와 있는데 스트라이드 분의 H 플러스 EP 마이너스 FH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것이 아웃풋이 하이트, 또 아래처럼 계산하면 이게 아웃풋이 위드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산을 한번 예를 본다면 요 인풋 데이터가 이렇게 4x4 행렬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위드스도 하이트도 모두 같습니다. 4로 같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하이트 위드스 모두 입력에 대해선 4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패딩은 1. 한 칸씩만 같죠? 패딩 1. 요거 지금 대칭 행렬 똑같은데요. 그 다음 필터의 하이트와 필터의 위드스를 보면 역시 똑같습니다. 얼마입니까? 3으로 같네요. 자, 스트라이드는 우리가 지금 여기 얼마씩 가져갔죠? 스트라이드는 S도 1씩 한 칸씩 옮겨가면서 했네요. 근데 연산을 해보면 4. 우리가 이거 직접 연산 안 하더라도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똑같은 크기의 행렬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연산을 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가급적이 OHOW는 행렬의 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게끔 H, P, FH, 스트라이드, S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요. 꼭 자연수가 안 되면 반올림 같은 걸 해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2차원 이미지에 대해 봤는데요. 3차원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데이터는요, 대부분 3차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로, 세로 있고요. 색상 있잖아요. 색상. 그쵸? 그럼 색상 정보도 있기 때문에 가로 정보, 세로 정보, 색상 정보 하게 되면 3차원의 데이터, 채널을 갖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입력 데이터가 채널이 3개다 라고 한다면요, 필터도 3개를 이렇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 가로, 세로, 색상이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필터가 구성이 되겠고, 그걸 통해 연산을 하면 출력 데이터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링이란 걸 합니다. 자, 만일 우리 여기서요, 이렇게 연산을 해서 아까 패딩을 해서 연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4x4 행렬이 나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시 세로 가로의 방향을 아까 패딩이 이렇게 부풀려서 인풋과 아웃풋의 크기를 유사하게 가는 것이었다면 풀링은 반대예요. 서브샘플링이라고도 하는데 오히려 가로 세로의 공간을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꽤 가져간다. 그래서 2x2 영역을 원소 하나로 정의할 수도 있겠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2x2 행렬, 요 행렬을 하나의 값으로 정의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맥스 풀링, 최대값을 그냥 가져오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보면 최대값 3이죠. 3을 그냥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기는 4니까 2니까 이렇게 최대값을 가져올 수도 있고, 평균 풀링도 있습니다. 에버리지 풀링이란 것은 평균 값을 가져오는데 이미지 인식 분야에서는 주로 최대 풀링을 가져와서 오히려 패딩과 반대로 사이즈를 이렇게 축약할 때 리덕션 해주는 용도로 풀링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요 풀링을 하게 되면 중간에 뭐 학습이 있나요? 예? 요거는 매개 변수가 별도로 없습니다. 뭐 마스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풀링에서는. 자, 두 번째, 이걸 한다고 해서 채널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까 채널 3개면 똑같이 풀링해도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것도 중요한데요. 강건하다, 로버스트하다는 겁니다. 뭐에? 입력의 변화에.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그냥 맥시멈 값, 최대값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두 개 값이 좀 변하더라도, 여기에 4를 가져오는데 1이나 2 이렇게 변하더라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데이터가 조금 변하다 하더라도 풀링의 결과는 잘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게 하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풀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 데이터가 하나씩 흡수해서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즉 데이터를 축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합성 곱칭에서
풀링이 꼭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여기도 잠깐 보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제가 지금 합성곱 뭐 렐로 펑션 넣은 건 제가 여기서 생략했습니다. 오늘 전반적 CNN에 대한 구조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풀링, 합성곱, 풀링 해서 정렬 축약됐지만 또 풀링이 생략돼서 갈 수도 있고요. 맨 마지막엔 아핀 완전 연결망을 구축해서 렐로 펑션 넣은 다음에 연사하는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다 라는 것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엔 fully connected layer 완전 연결층이란 것이 있습니다. 자, 추출된 특징값, 피처를 중심으로 기존의 뉴럴 네트에 넣어서 이미지를 이제 분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요 예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요게 이제 2차원 데이터입니다. 색상은 다 까만색 흑백이니까 그냥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뉴럴 네트워크에 전달하기 위해 1차원 데이터로 플래트닝 한다.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저기 보세요. 이게 지금 28 x 28.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행렬을 28개씩 쪼개서 봤다라는 것이고요. 그쵸? 그렇게 하고 커널은 우리가 5 x 5 커널, 그러니까 마스크를 5 x 5 마스크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채널을 본다면 24 x 24의 행렬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다시 여기서 보면은 다시 CNN을 적용하고 맥스 풀링을 하고 점점 쪼그라드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이것도 풀링도 이루어지고 있죠. 하고 패딩하고 풀링하고 해서 점점 데이터가 줄어드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여기 24 x 24 나오는데 여기 풀링을 해서 12 x 12를 만들고요. 다시 채널 나오고 다시 또 절반 풀링하고요. 그래서 4 x 4 행렬로 그러니까 28 x 28을 이렇게 풀링된 피처 맵으로 바꾸어주고 이것을 플래트닝이라는 걸 합니다. 쭉 121, 012, 2301 쭉 전달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기존의 인공신경망에 대입을 해서 연산을 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완전 연결층 맨 마지막엔 무엇이 있었죠? 항상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마지막엔 뭐가 있어요? 소프트맥스 펑션이죠. 여긴 다 렐로 펑션인데 자, 그럼 소프트맥스 펑션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 함수로 바로 소프트맥스 펑션이라는 걸 쓰는데 여러분들 아마 제 다른 영상에서 시그모이드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 시그모이드를 좀 일반화된 형태로 바꾼 활성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출력층의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서메이션 익스포넨셜 뮤jl 분의 익스포넨셜 뮤kl 요 뮤j 서메이션이니까 전부 다 모든 층에 대한 uj 값의 합분의 이건 뭡니까? 합분의 자위값이잖아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 값으로 정규화돼 추적되고 당연히 그 합은 이것의 합은 얼마가 돼요? 1이 되게끔 총합은 추적의 총합이 1이 되게끔 왜냐면 분모가 전체 합이잖아요. 서메이션 익스포넨셜 UJL 값 UJL 값의 총합분의 특정하는 하나의 조건의 값이니까 YK를 모두 다 더하게 되면 그 총합은 1이 된다. 즉 이 값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UKL이란 것은 결국 출력층 직전에 유닛층 있겠죠. 바로 직전층에 거기서부터 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from to라고 보시면 돼요. from t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CNN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 데이터나 음성 데이터 이런 것들 처리할 때 주로 CNN 합성곱 신경망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CNN의 구성 원리의 기본 개념만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